지금부터 기출문제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출제된 것까지 이제 문제를 설명해 나가야 되는데, 그 경우는 별도로 프린트물을 줬으니까 여기 쭉 넘어가면서 나오는 분야 있으면 거기서 이제 다시 그 프린트 준 곳에다가 추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리 회로 쪽부터 진행을 해 나갈 텐데, 이 경우는 일반 과정에서 진행했던 순서하고 같습니다. 그 순서대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 중에서 전기전자 통신에 관한 것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논리 회로 쪽이랄지 통신 쪽에 연관되는 것이 있으면 다 뽑아서 했으니까 전기전자 통신에 나왔던 문제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2000년도 이후부터서 출제된 문제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은 그건 지금 우리하고 전혀 타입이 맞지 않습니다. 뭐 어떤 개념 설명하라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1997년부터서 시행이 됐는데 97년이나 98년, 99년 이쪽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에서 논리회로에서 2010년도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일반 과정에서 한번 풀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음 불대수에서 카노프 맵을 이용해서 최소로 간소화된 불함수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봐보시면 지금 카노프 도표를 일단 그려놓고 나서 오겠습니다. 변수가 지금 A, B, C, D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는 이제 sum of product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1이 있는 곳이 지금 여기가 0, 1, 그 다음에 2죠. 그 다음에 이제 5가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죠. 8이 되고 9가 되고, 그 다음에 10이 되고 11이 됐네요. 그 다음에가 이제 13에 15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묶어 나갈 때 최대한대로 항상 묶어 나갈 때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되나, 두 개보다는 네 개가, 네 개보다는 8개가 이런 식으로 한수화시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이렇게 하나 묶을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묶는 것은 이제 고정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봐줘야 될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B에 D가 될 거고, 플러스 밖에 이거 네 개 있죠. 이때는 B의 바에 D의 바가 될 거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1이 묶는데 여기에서 1을 묶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하나는 이렇게 하나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거 하나를 묶어 나갈 때 요거 하나를 묶어 나가는 방식도 이런 방식으로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4개를 묶는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또다시 이제 나눠 보려면 여기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나 묶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럼 이제 하나 고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묶어 놓으면은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이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자, 여기를 보면 A에다가 이쪽이 묶고 있는 게 이제 D가 되겠죠? A, D가 되겠죠? 그럼 A, D에 대해서
AD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여기 방식에서 빨갛게 이렇게 묶는 방법과 이렇게 묶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 이런 방식으로 묶어 나갔을 때는 B의 바에다가 C의 바가 하나 나오죠.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여기죠, 여기. 그래서 뭡니까? C의 바에 D.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뭡니까? AD일 때 AD에서 B의 바에 C의 바에 가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A의 바에서 여기서 C의 바에 D. 이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법에서 이제 그럼 뭐냐면 내가 여기서 AD라고 묶지 않고 뭐 이런 방식으로 묶으니까 A에다가 B의 바가 되겠죠. A에다가 B의 바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B의 바에 C의 바에다가 플러스 A에다가 B의 바에다가 플러스해서 C의 바에 D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 4가지 형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제한 나머지 것만 이제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것들은 다 몇 번입니까? 여기니까 요거니까 지금 요것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지금? 요식만. 그래서 나머지 니은하고 디귿하고 니을하고 미음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간수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중에 하나 형태로 간수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1번의 예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2000년대에 나온 문제니까 그 당시에서는 문제 수준들이 지금에 비하면 뭐 완전히 다르긴 다르죠. 그래서 2000년도에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뭡니까? 어떤 뭡니까? 불대수에 대한 공식을 적용할 건가? 요걸 제시해 놨으니까 이 규칙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뭡니까? A에다가 여기서 A에다 플러스 B에다가 A의 프라임 플러스 B의 프라임. 그럼 이거는 전개를 하게 되면 A 플러스 B에다가 A의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의 B의 B 프라임이죠. 그래서 이제 A에서 A의 프라임은 0이 된다는 조건을 활용하라는 얘기죠. 이 조건을 활용하라는 얘기니까 현재 요게 뭡니까? 이것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간수화가 되겠죠. 근데 다시는 또 여기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A는 이꼬로 A 플러스 AB를 이용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A는 이꼬로 A 플러스 AB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그렇죠? A에다 플러스 AB일 때 같은 경우 이때 같은 경우는 지금 A를 앞으로 꺼내면 1 플러스 B가 되겠죠? 1 플러스 B가 그래서 1 플러스 B는 다시 1이 되는 거죠? 1이 돼서 그 A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 대신에 A 플러스 AB를 적용을 시켜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를 이런 식으로 대체를 시키는 거죠. 여기에 있는 A를 A 플러스 AB로 대체를 시켜가지고 간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번째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A 플러스 A의 프라임은 1을 이용해라 그랬죠. A 플러스 A의 프라임 1을 이용해라.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A가 나오고 B를 공통인수를 빼놓고 나면 A 플러스 A의 프라임은 1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불대에서 규칙들을 제공시켜 놓고 나서 규칙을 적용시켜 나가면서 간소화를 시키는 얘기죠. 여기서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뭡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 이런 규칙을 적용하면 되죠. 뭡니까? 그 분배 법칙에서 보면은 A 플러스 B에다가 A 플러스 A의 프라임 이 규칙이 있어서 바로 이제 이 규칙을 해보세요. A 플러스 B가 되지만 이 규칙 이용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의 규칙을 더 이용해서 더 쓰라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버리면 틀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 문제죠. 이거는 이제 2014년도 문제니까
우리 시험이 이제 최초로 이제 안 보다가 나가면서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쪽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우는 뭐냐면 현재 식을 이용해서 f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고 간수화를 시킨 후에 논리식을 써봐라 뭐 이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이 부울대수 식으로 쓰시오 그랬죠. 그리고 이를 최소화는 논리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논리식으로 간수화한 후 간수화된 식을 쓰라고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얘기를 식을 써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W 플러스 X가 될 거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는 이제 W가 곱해지니까 W에다가 W 플러스 X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Y가 되죠. X 플러스 Y가 되고, 얘는 Y 플러스 Z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X 플러스 Y에다가 Y 플러스 Z. 이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에서의 논리식은 이것과 이것이 더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W에서 W 플러스 X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X에다가 Y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Z. 요 얘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은 첫 번째로 이제 부울대수에 대한 논리식을 써봐라 그랬으면 현재 F에 관한 식을 차례대로만 이렇게 쭉 써주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간소화된 식을 써봐라 이랬을 때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식을 정리를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소화된 식을 써봐라 이랬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같은 경우 그럼 뭡니까?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WW에다가 플러스 WX가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XY 플러스 XZ 플러스 YY에다가 플러스 Y의 Z. 그럼 이 식에서 보면 이거는 WW나 YY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되겠죠? 여기는 W가 될 거고 그 다음에 W의 X 플러스 X에다가 Y 플러스 XZ가 되겠죠. 플러스 Y가 될 거고 플러스 YZ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식이죠, 이거? 요 식에 대한 거 아까 보면 그 비슷한 식 나왔었죠? 아까 A 플러스 A, B일 때 그 식 쓰는 거. 그래서 그런 것처럼 W를 앞에 빼놓고 나면 1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W로 대치가 되겠죠? W로 대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나오죠, 여기. Y하고 Y 플러스하고 YZ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것도 그냥 Y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남는 것은 W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XY가 될 거고 플러스 XZ가 될 거고 플러스 이때는 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묶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W가 있고 그 다음에 XZ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XY에다가 플러스 Y라고 되어 있는 거. 이때 같은 경우 같죠? 이런 식이랑 또 같은 거죠? 그런 같아서 여기 같은 경우는 Y로 나오는 거죠. 최종적으로 식이 간소화가 되면 여기가 이제 Y로 간소화가 되니까 W하고서 플러스 여기가 Y가 될 거고 플러스 XZ가 그대로 나오겠죠. 두 개의 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 식은 뭡니까? 부울대수 식이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간소화된 식은 현재 이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옵니다. 이것도 이제 2002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당시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냥 이 카르노프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카르노프 도표만 그려놓고 나서 간소화된 식을 써봐라 이런 얘기했었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라고 그러냐면 카르노프 도표에서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AB가 돼버리는 거죠. 보통 우리가 딱 생각하면 그냥 요거 안 보고서 그냥 여기는 A처럼 간주를 해버리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걸 뭐 잘못 본 사람들 꽤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할 때 여기서 보통 우리가 보면 A하고 이렇게 PC 이런 식으로 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C라고 하고 여기를 A, B라고 뒀다는 얘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카르노프 도표를 이렇게 주고 카르노프 도표를 주고 1,2라고 1,2를 표현해 놓고 나서 간소화된 식만 써봐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묶을 때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에 있는 식이 이제 뭡니까? 여기에 있는 식이 A에다가 C의 바가 될 거고 여기는 A의 바에다가 C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뭡니까? 또 간소화시켜 보면 이런 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A하고 C에 대한 베타적 논리합 게이트. 그러니까 회로를 그리시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그리도록 했던 거예요. 초창기에 나왔던 아니구나 이게 카른 5표를 주고 나서 여기네 이게 여기대로 표시해야 되겠네 차례대로. 그래서 하나씩 봐 나가보자면 A, B에다가 C에 봐야 해당돼. 여기겠죠? 이 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식이 뭡니까? 여기 식이 되겠죠? A의 바에 B의 바에 C에 해당되는 거. 여기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A의 바에 B에다 C에 해당되는 거. 여기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간소화된 식을 구해봐라. 그래서 카르노프 도표 요건 뭐냐면 주어졌습니다. 주어놓고 나서 거기다 채우라는 얘기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통신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통신에 나왔던 문제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들은 한번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또 풀어야 될 건가 하면은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울함수 FA1, FA, FA3을 이용해서 조합 논리회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최소항들의 합의 형태로 표현된 출력 Y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셔. 이런 얘기였었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Y에 대한 식이 되겠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형태로 뭡니까? 서머 프로덕트 형태로 이렇게 표준화된 이런 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건가? 그런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시그마 해가지고 시그마에서 6에다가 7에다가 13에다가 14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시그마 해가지고 3,6,7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XOR 게이트 아닙니까? XOR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1이 되려면 항상 진리표에서 0, 1이나 1, 0이었을 때 1이 되고 나머지 서로 같은 게 있으면은 0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것도 두 개를 그런 형태로 XOR 게이트 형태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이나 7처럼 6이나 7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같이 동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빠져야죠. 서로 0, 1이나 1, 0일 때 참이 되고 두 개 같을 때는 0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1에서 나오는 값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값은 그러면 6, 7은 빠지니까 3하고 13하고 14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F의 3 같은 경우는 시그마하고서 5하고서 6하고 7하고 14하고 15가 있죠. 여기가 있으면 이제 요것과가 AND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1일 때만 1이 되는 거죠. 1일 때만 1이 되니까 공통으로 있는 것만 써줍니다. 공통으로 있는 것만 써주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여기가 14가 있고 여기가 14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시그마 14가 돼요. 그럼 다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됩니까? 다시 이제 XOR 게이트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14.
요거는 이쪽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해하고 여기서 보면 이것하고 이것에 대한 이제 XOR 게이트가 이쪽에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14처럼 서로 같이 있는 것을 빼고 그러면 공통으로 있는 것을 빼고 나서 표현해서 보면 여기는 이제 6, 7, 13, 14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14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우리가 카르노프 도표를 써가지고 간소화를 시키면 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간소화를 시키면 식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서 XOR 연산을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버리면 이건 거의 한 30분을 가져도 못 풀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푸는 요령들을 알고 있으란 얘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정보 컴퓨터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이런 전기전자통신에 나왔던 문제들을 잘 참조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XOR 게이트는 0, 1이나 1, 0, 1대 1이니까 공통으로 있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쓰면 되는 거고 OR 게이트일 때는 전체를 다 쓰면 되고 AND일 때는 두 개 공통인 것만 써주면 되겠고 그런 형태로 카르노프 도표를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전기전자통신 문제였었고 그 다음 문제도 이건 우리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7세그멘트 디스플레이 관한 것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 전기전자통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저는 이건 뭐냐면 항상 이것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그멘트에 관한 건데 한 개의 숫자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뭡니까? 뭐 이렇게 요 방식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 원래 이제 숫자가 뭐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자루를 해서 식에 나타날 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만 잘 활용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간소화시켜 나가는 방법 이런 경우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데 할 겁니다. 이런 문제들만 다 다뤄놓으면 이런 문제를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그걸 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7세그멘트 디스플레이에서 10진 숫자를 표시하기 위한 BCD 7세그멘트 디코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0, 2, 6, 8에 대해서 뭐 활성화가 되어 있다. 2는 0, 2, 6, 8에 활성화되어 있다. 2에 대한 불함수를 표준 곱의 합 형태로 구하여 쓰고 카르노프 도표를 작성하여 제시한 후 최소화하여 표현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론은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0부터서 9까지 숫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간소화시켜서 값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있을 때 여기가 A 칸이 그렇죠? 여기가 A, 그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그다음에 여기가 D, 그다음에 E하고 F하고 G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숫자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제 1부터서 0부터서 이제 9까지 형태로 이제 나타내고 잘 때.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 여기서 A, B, C, D가 나온 게 입력이 4개가 주어지는데 4개가 주어져서 0부터서 뭡니까 15까지 나타낼 필요가 없죠. 여기는 0부터 9까지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입력이 이렇게 A하고 B하고 C하고 D일 때 앞에서 보면 이제 4개 숫자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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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부터서 그래서 이제 9까지만 이렇게 9까지를 가지고서 이제 쭉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게 있는 것 중에서 이제
A부터서 G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출력에서는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하고 G까지.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0 같은 경우를 나타낼 때, 0 같은 경우를 나타낼 때 같은 경우는 뭡니까? G만 빠지고 나머지를 전부 다 1로 해두면 되겠죠? 우리가 0을 하려면 0이 표시가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0이 되겠죠? 그럼 뭐냐면 G에 대한 것만 0이 되고 나머지가 다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표현할 때 여기서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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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고 얘만 제로면 되겠죠? 1일 때 같은 경우, 1일 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일 때 같은 경우 나타내려면 이렇게 두 개만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두 개만 나타내고 전부 다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B하고 C. 여기가 0이 되고 B하고 C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 0, 0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일 때, 거기서 이제 위에서 이제 세그멘트 디스플레이가 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 나와 있으니까.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서 보면 이 같은 경우는 편에서 보면은 여기 저렇게 이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AC하고 그 다음에 아니 AB구나 AB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D하고 E까지 있고 G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그 다음에 3에 대한 것은 지금 이렇게 되죠? 3에 대한 것들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A, B, C, D하고서 G까지. 그래서 3은 A, B, C, D하고서 그 다음에 G. 결론은 여기서 표현이 안 되는 게 이제 E하고 F네요. E하고 F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이 되고 만드는 거.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이제 4가 되려면 4가 표시가 되려면 지금 4가 표시가 되려면 좀 이렇게 돼 있죠? 그 4 같은 경우는 A는 0이고 B가 1, 그 다음에 C가 1, D가 0, E가 0, 그 다음에 F가 1, G가 1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는 이렇게 5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5 같은 경우는 지금 B하고 E만 0이네요. B하고 E만 0이 되고 나머지가 전부 다 1이 되죠? 육 같은 경우는 보시면 6 같은 경우는 B만 제로죠, B만. 6 같은 경우는 B만 제로고 나머지가 전부 다 1입니다. 7 같은 경우는 지금 7은 뭐 쓰는 것에 따라서 서로 뭐 다르죠? 뭐 이런 식으로 뭐 7을 뭐 표현할 수도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7 같은 경우는 보통 나타낼 때 방식을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건 문제를 잘 봐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 B가 1, C가 1, 그 다음에 D가 0, E가 0, 그 다음에 F가 1, 여기가 0. 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이네요. 8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이죠? 1, 1, 1, 1, 1, 1 이런 식이겠죠. 9 같은 경우는 2만 제로, 2만 제로고 9는 전부 다 표시가 되네.
이렇게 이제 표현했으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 가지고 간소화를 시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A에 관한 식, A에 관한 식, B에 관한 식, C에 관한 식, D에 관한 식을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하면 되겠죠. 사변수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0부터서 9까지는 사용을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10부터서 15까지는 don't care 표시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간소화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같은 경우는 간소화를 시켜라 그러면 A를 간소화시켜보자 그러면 A, B, C, D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돈트 케어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표현해 놓고 나서 6가지 여기는 사용되지 않는 돈트 케어를 쓰면 되겠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A에 관한 것을 쓰고자 할 때 총 지금 안 쓰이는 건 뭡니까? 여기 1, 그 다음에 A가 0, 그 다음에 1 다 들어왔죠. 4일 때만 사용이 안 되고 다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에 대한 식을 이제 간소화를 시켜서 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A에 관한 것을 풀자면 여기 전체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전체를 하나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묶으면 되냐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또 묶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지금 안 묶인 게 뭐냐면 여의 1하고 여의 1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이렇게 뭐 여기 하나 남는 것은 한 개로 묶는 것보다는 두 개가 더 간소화가 두 개보다는 네 개, 네 개보다는 8개.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최대로 묶을 수 있는 이걸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만 묶고 이런 방식밖에 없겠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남는 것도 이렇게 뭐 두 개 묶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 A 된 것은 여기에 표현되는 식이 뭡니까? A가 되겠죠. 여기가 A가 될 거고 플러스 여기가 이렇게 묶으니까 C가 될 거고 플러스 BD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B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B에 대한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don't care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B 같은 경우는 00이 있는 게 5하고 6만 00이네. 5하고 6. 5하고 6이니까 지금 5, 6이니까 여기가 5가 되고 이게 6이 되죠? 나머지가 다 1입니다. 그래서 1에다가 1, 요거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묶어 나갈 때는 B에 대한 것을 묶어서 구해 나갈 때는 일단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죠. 이렇게 하나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묶어 나갈 때는 이런 방식으로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남는 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되는 것은 얘하고 지금 여기서 남는 거니까 결론은 다른 방법이 없죠? 자, 이런 방식으로 묶으면 되죠.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A였었고, A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가 뭡니까? B의 바였죠? B의 바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C의 바에 D의 바 플러스 CDI입니까? 요거는 그럼 뭐냐면, 요거는 같죠, 이거. 요거는 같은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C가 있고, 베타적 부정논리합이죠. 베타적 부정논리합이 이겁니다. D. 베타적 부정논리합으로 묶어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뭡니까? C나 D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재 문제는 뭡니까? 2에 대한 것을 풀으라고 그랬죠? 저 문제가 카르노프 도표를 작성하여 제시한 후에 최소화하여 표시하시오, 이런 얘기죠. 이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서 뭡니까? 0, 2, 6, 8이죠. 여기서. 이 같은 경우 A가. 카르노프 도표로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그래서 A, B로 하고 여기가 이제 C, D입니다. 자, don't care로 처리해 놓고 나서 지금 현재 2일 때 같은 경우는 0, 2, 4, 6이니까 0하고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6, 8이죠. 6하고 8 여기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하나 묶어놓으면 되겠죠. 요거 하나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요거 나타낼 때 이런 방식으로 묶어놓으면 되겠죠. 그럼 되니까 여기가 뭐냐면 C에다 D의 바 플러스 양쪽이 뭡니까? B의 바에 D의 바였죠. 이거죠. 이 같은 경우는 C의 D의 바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 여기 표현 되겠죠. 나머지 것도 이제 F랄지 뭐 G가 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다 풀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번에서 뭐 7세그멘트 방법이 있는데 7세그멘트 방법뿐만이 아니라 두 자리 숫자까지 해서 우리 보통 시간 표시할 때 12시까지 표현되니까 그런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하살표 방망을 이렇게 세그멘트로 표현할 때 식 구하는 것도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이 때 한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7번하고 8번 나오죠? 7번, 8번,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보시면 9번 문제가 있는데 9번 문제는 전기전자 통치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여기까지 이런 문제들. 지금 내가 했던 이 문제들은 전부 다 멀티플렉서를 가지고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리 회로 중에서 작년하고 재작년도 문제가 전부 다 순서 논리 회로에서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정도에서는 순서 논리 회로가 아니라 이 조합 논리 회로 쪽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뭐냐면 이 멀티플렉스를 활용해서 실험표를 해가지고 푸는 방법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 8번, 9번 이 세 개 문제가 먹스 회로를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이 먹스 회로를 이용한 이 내용들은 올해 같은 경우 충분히 문제가 출제가 될 걸로 간주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봐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당시에는 2001년도 문제지만 2001년도 당시의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당시에서는. 이 당시에서는 먹새를 활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것 자체를 전혀 고려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쉽죠? A, B, C 세 개의 입력 변수를 입력받아서 입력 변수 값 중에서 1의 개수가 0의 개수보다 많을 때 출력이 F가 1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봐보시면 A, B, C 중에서 이때는 뭐냐면 0의 개수가 3개 아닙니까? 0이죠. 여기도 0, 0이 2개고 1이 하나니까 여기도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0이 2개, 1이니까 여기도 0이죠. 그러나 여기죠. 이게 0이 하나고 1이 2개일 때 이때는 1이 되는 거죠. 이때 1이 되는 거죠. 지금 1이 2개고 0이 하나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죠. 이때 같은 경우 1이 하나고 0이 2개 아닙니까? 그럼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1이 2개고 0이 하나니까 1. 1이 2개, 0이 하나니까 1. 1이 3개니까 1. 그래서 이제 현재 출력 결과가 1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죠. 4가지 경우에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표를 작성하라는 문제였었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뭡니까? 그래서 간수화된 논리식을 고배합, 서머 오브 프로덕트 형식으로 형태로 해서 쓰시오 이런 얘기였었죠?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걸 단수화를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우리 보통 문제를 풀 때 A이고 여기가 B, C라는 얘기죠. 근데 앞에 문제에서는 여기를 C로 바꿨을 때 값이 달라지는 거 주목해라 그런 얘기죠. 0하고 1이 있고 그래서 0, 0일 때, 0, 1일 때, 1, 1일 때, 1, 0일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 4에서 1이 있고 아니요. 3에서 1이 있죠. 3에서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고 나머지가 여기 1이겠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간소화를 시킬 때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묶을 때 방법, 이렇게 묶을 때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때 방법. 그래서 최종적인 F에 관한 간소화된 식. 여기는 뭡니까? A, B죠. 여기는 A, C죠. 여기는 B, C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식으로 간소화를 시키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풀리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번이죠. 3번에서 보면 421 먹스 회로 데이터 입력 i의 0, i의 1, i의 2, i의 3 선택선을 s의 1, s의 0 출력을 f라고 할 때 선택 입력에 대한 뭡니까? 데이터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그렇게 돼 있고 밑에서 선택 입력 s의 1에는 b가 연결되고 s의 0에는 c가 연결될 때 i의 0부터서 i의 3까지 논리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실현표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실현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현표라고 하는 것은 카르노프 도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실현표는 이런 방식으로. 그럼 여기서 앞에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 조건에서 S의 2라고 S의 0에 연결될 게 S의 2라고 S의 0에 연결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BC라는 얘기예요. BC. 그럼 보통 이제 실현표를 작성할 때 여기에서 이제 선택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변수가 뭐가 오는가? 여기를 써주면 돼요. 그럼 내가 선택선의 변수 그럼 뭡니까? S의 1, S의 0에 해당되는 게 지금 BC죠? 여기에 선택선이 되는 거 여기가 뭐냐면 이제 입력이 들어올 때 입력이 들어오는 거죠. 먹세로는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먹스 회로에서는 내가 S의 1하고 S의 0이 되고 S의 1하고 S의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변수가 그래서 들어간단 말이죠. 입력으로서 여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선택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뭡니까? B하고 C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이제 여기서 출력이 이제 F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입력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러면 I의 0일 때, I의 1일 때, I의 2일 때, I의 3일 때.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갈 입력의 식을 이제 구해주는 게 사투먹스에서의 해야 될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가 선택 BC가 되고 입력이 여기서 입력이 지금 A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에서 이제 A 같은 경우도 0하고 1일 때가 있겠죠. 여기가 1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래서 4개를 써주면 됩니다. 4개를. 4개를 써주면서 여기가 I의 0, I의 1, I의 2, I의 3 해당되는 건데 여기는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해두고 나서 그러면 여기 진립표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00일 때 이죠 0이죠. 00일 때 0, 001일 때가 여기서 0, 0001, 0 이렇게 합니다. 01,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11.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입력에 대해서 00일 때는 00일 때고 11일 때가 있죠. 이때는 무조건 0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0이고 이때는 무조건 1입니다. 네? 여기서 실행표에서 00이 두 개가 00일 때는 0, 그다음에 11일 때는 1. 근데 이제 0, 1일 때죠. 0, 1일 때인데 뭐 A가 가질 수 있는 게 0 또는 1 아닙니까? 0, 1일 때는 A가 된다. A가 여기서 A가 되고 여기서 A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A의 바가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0이나 1이나고 A하고 그다음에 A의 바가 되겠죠. A의 바일 때는 어쩝니까? 1, 0으로 나올 때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A의 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표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A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I의 0에다는 제로가 들어갈 거고 이 두 개는 A가 들어가겠죠. A가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두 개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1이 들어가겠죠. 뭐 헤로도를 그리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헤로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한 것을 먹스 헤로도로 그리면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런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 2011년도 문제죠. 2011년도 문제인데, 2011년도 문제는 먹스 헤로를 통해서 이제 전가상기 헤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더 이제 이해를 하려면 그 다음 문제입니다. 8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8번 문제와 같은 경우를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번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을 그려놓고 이 가나다라에 들어갈 게 뭐냐 요거였죠. 먹스 이게 듀랄로 되어 있는 멀티플렉스 헤로죠. 그러면 내가 가나다라에 들어갈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이야기인데 듀랄이니까 원래는 먹스는 뭐였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먹스는 4개의 값이 들어가고 하나가 출력이 되는 건데 정관상기에서는 뭡니까? 출력 결과가 합이 나올 경우하고 캐리가 나올 경우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풀라 얘기인데, 그럼 이제 SA라고 SA0은 이제 X, Y가 선택선으로 들어가네, 여기서. 선택선으로 들어가네요. 그리고서 여기서 뭐냐면, I에 0,0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I에 0,1로 돼 있죠. 그럼 이 뒷자리.
이 뒤에 있는 그 뭡니까? 아래첨자에서 뒤에 있는 아래첨자 숫자 중에서 0일 때는 합을 나타내는 거고 1일 때는 캐리를 나타내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x, y는 이진 입력 변수이고 C의 m은 C의 e는 뭡니까? 이진 캐리 입력 변수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합은 S고 C 아웃은 출력 캐리입니다. S의 0하고 S의 1은 멀티플렉서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m,n이 있는데 m도 0부터 3까지고 n은 0하고 1 사이죠. 그래서 m의 0일 때 첨자에서 m의 0일 때는 S가 되고 m의 1일 때는 뭡니까? C 아웃이 된다라고 그랬죠? 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거죠, 이거. 얘는 썸을 나타내는 거. 요거는 썸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캐리를 나타내는 거죠. 캐리를. 그럼 내가 여기서 가나 다라에 들어갈 것을 문제를 풀려면 어쩝니까? 정가상기 진리표를 갖고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하나를 딱 해놨으면 이제 한번 나올 만한 게 뭐겠습니까? 전감상기 가지고 활용해 봐도 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전감상기를 활용해서 한번 했을 때 한번 구해보자. 당연히 한번 해보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걸 활용한다면 전감상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꼭 유념해두고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실 텐데 이런 경우는 모의고사의 테스트가 반드시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먼저 전가상기에 대한 진리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이게 전가상기의 진리표니까 전가상기의 진리표인데 여기서 보면 x하고 y하고 저거 C인이었죠? C인이었죠? C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면 여기서는 뭡니까? 썸하고 C 아웃이겠죠? 아웃이겠죠. 여기에 대한 진리표를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똑같이 정가상기 0에 0에 0일 때 합이 0이고 캐리가 0이죠. 0에 0에 1일 때는 합이 1이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에 1에 0일 때는 여기가 1이 되고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에 1에 1일 때 이때는 0이 되고 합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에 0에 0일 때 이때는 1이 되고 0이 됩니다. 1에 0에 1일 때 이때는 0이 되고 2이 되겠죠. 1에 1에 0일 때 0이 되고 1이겠죠. 그 다음에 1에 1에 1일 때 이때 같은 경우는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x하고 y가 지금 뭡니까? S에 1하고 S에 선택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현표를 만들어 나가려면 그건 썸부터 합니다. 썸에 대한 실현표를 만들어 나가려면 여기를 뭘로 합니까? 여기를 x, y로 해야 되겠죠? 여기를 x, y로 하고 여기를 c인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c인으로 해서 여기가 0이고 1일 때입니다. 그럴 때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여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로 보자면 여기로 하니까 이제 썸일 때 같은 경우는 무조건 0이었으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i의 0, 얼마? 0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의 1, 0이죠? i의 2, 0이죠? i의 2, 3이죠. 3, 0.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지고서 이제 차례대로 이제 구해봅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먼저 x, y가 0, 0이죠. 0, 0이 0인 경우. 근데 0이 저기서 뭐 0이죠? 그다음에 0에 0에 1인 경우. 여기가 1이죠? 1이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0, 1이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0, 0, 1에서 이제 0, 1이니까 여기가 1,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0, 1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C인에 대한 거니까 C인에 대한 것이니까 여기가 0, 1이라고 돼 있죠. 0,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C인 아닙니까? C인이죠? 그 다음에 얘나 얘는 뭡니까? 그러니까 0, 1일 때가 C인이 되면 1, 0은 C인의 바가 되겠죠? C인의 바입니다. C인의 바, C인의 바. 여기가 C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갈 게 이제 뭡니까? 여기서 들어갈 게 여기죠? 여기가 C인이 됐고 여기서 그럼 여기가 가가 이제 C인의 바죠. 그 다음에 다가 C인의 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그대로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두 개가 주어지고 요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구할 거 요것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가하고 다가 지금 여기 들어갈 것이게.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썸에 대한 것을 했으니까 C아웃에 가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C아웃에 관한 것들은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XY가 되고 C인입니다. 0하고 1. (0, 0일 때, 그 다음에 0, 1일 때, 그 다음에 1, 0일 때, 그 다음에 1, 1일 때. 여기서는 이제 카르노프 도표에서 뭐 묶는 게 개념이 아니니까 차례대로 써주면 돼요. 카르노프 도표는 1, 2라고 1, 0을 바꾸지만 바꿀 필요 없이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거죠. i의 1에 i의 0에 1, i의 1에 1, i의 2에 1, i의 3에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0, 0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0, 0, 0, 1, 0, 1. 그 다음에 여기가 0, 1이 되고 1,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되니까 0, 0일 때 0일 때는 0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0이 될 거고 0, 1일 때는 C인이죠? C인. 0, 1일 때니까 C인. 얘는 1이 되겠죠? 여기서 봐보면은 여기서 그렇죠? 0하고 1은 여기 주어졌죠? 0하고 1은 여기서 0하고 1은 주어지고 그러면 이제 요거 아닙니까? 요거 지금 나하고 라에 들어갈 거. 나하고 라에 들어갈 것이 이제 연정입니까? 이거? 요 두 개겠죠? 요거하고 요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봐보면 가나 다라에 들어갈 것은 가에 들어갈 게 시인, 가에 들어갈 게 시인의 바, 나에 들어갈 게 시인,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게 시인의 바, 라에 들어갈 게 시인, 그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진리표를 보고서 실현표를 작성하는 것만 유념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차일 때는 뭡니까? 차일 때 같은 경우는 원래 뭡니까? 차는 똑같다고 그랬죠. 정감상기나 정가상기에서 합하고 뭡니까? 합하고 차는 똑같아요. 빌림수가 다르지, 빌림수가. 그럼 여기는 이제 만약에 정감상기였을 때 여기를 차로 하고 여기를 차로 하고 얘를 빌림수래요, 빌림수. 얘를 빌림수로 봐요. 그러면 여기는 00이죠. 근데 이때는 1이 되는데 x에서 yz를 빼니까 이게죠? 1이어야 돼요. 여기가 1. 그래서 여기도 뭡니까? 0에서 0이니까 하나를 빌려와서 빼야 되죠? 1입니다. 여기도 빌려와서 빼야 되니까 00이네요.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0, 1이 됩니다. 하나 더 있는데? 빌려오는 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럼 내가 D에 대한 거나 빌림수에 관한 것들을 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겠죠? 한번 그래서 정가상기를 가지고 풀었으면 한번 전감상기를 가지고서 멀티플렉서 회로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가 그건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모의고사 때 한번 다뤄볼 테니까 한번 잘 좀 정리해놨다가 좀 나중에 모의고사 때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 이제 모의고사 점수 높아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9번 문제는 이제 전기전자 통신 문제입니다. 역시 그래 전기전자 통신에서도 이렇게 먹스를 해례를 이용해서 해놓는 개념인데 1단계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은 이렇게 사투 먹스회로 해서 A의 2, A의 1, A의 0이 있는데 A의 1하고 A의 2가 선택성이 되고 0이 돼서 이런 먹스회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진리표에서 보자면 그래서 지금 0이고 그 다음에 1이 있는 게 1, 2, 3, 그 다음에 4하고 7. 이게 1이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A의 2에다가 A의 1에 A의 0. 0이고 1일 때. 그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에. 자, 이런 방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실험표를 해서 한번 나타내보자. 이런 얘기죠? 실험표를 해서. 실험표로 해서 나타내보자. 이랬을 텐데, 조건에서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A의 1하고 A의 2하고 A의 1이 선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의 2하고 A의 1이 가고 그래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그럼 A의 제로가 되겠죠. 그 0이고 1일 때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뭡니까? I의 0, I의 1, I의 2, I의 3. 영의 0이죠. 0의 0이 되는데
이 카르노프 도표일다고 다르죠. 선택선이 이렇게 되는데 선택선이 이렇게 돼 버리죠. 2에 1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뭡니까? 0, 0에다가 1인 거죠. 0, 0에다가 지금 1인 거. 그래서 이때가 이제 뭡니까? 1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0에 이제 뭡니까? 0, 1에다가 0. 0, 1에다가 0에 해당되는 거죠? 0, 1에다가 0에 해당되는 거. 그럼 여기가 이제 뭡니까? 1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때는 뭡니까? 0, 1에 1이죠. 0, 1에 1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0에다가 0이죠. 1, 0에다가 0에 해당되는 거. 여기겠죠. 1입니다. 1이고 여기가 0이 됩니다. 여기 1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보니까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1이죠? 여기는 이제 1, 0이니까 여기는 뭡니까? A의 0의 바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0의 바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됩니다. 응? 내가 뭐 잘못했다? 잠깐만요. 이, 3이니까 2, 3. 여기서 뭐죠? 1하고 2, 3이니까. 1하고 2, 3이니까 이게 1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가 4가 여기가 되고 5가 있고 그 다음에 7이니까 여기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0, 1이니까 여기서 지금 0, 1로 돼 있죠? 0, 1로 돼 있으니까 여기가 A의 0, 여기가 1, 여기가 A의 0, A의 0 이렇게 나오죠. A의 0 받아요. 카르노프 도표로 보면 민텀 항이 여기가 뭡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요. 여기서 있는 것처럼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게 이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1, 2, 3, 4, 1, 2, 3, 4, 7이니까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 뒷번에 들어가야 될 거. 여기는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A의 0의 프라임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계 2입니다. 단계 2에 가서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 있는 값이 1, 0, 1로 들어갈 때
현재 Q에서 출력되는 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말 잘못. A에 2, 0이니까 여기가 2가 여기가 2가 1이 들어가죠. 1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A 값이 이제 뭡니까? 지금 0이 들어가는 뭡니까? 1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죠. A에 0, A에 1, A에 2 그랬을 때 1, 0, 1이라고 쓰니까 요 값이 1이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1이 되고 그래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Q를 풀려면 Q에 대한 것을 풀려면은 여기서 풀 때 식을 한번 표현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그럼 여기 같은 경우를 식을 표현해서 보자면 뭐 그렇게 식을 풀어도 되고 그냥 간단히 풀자면 어떤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A의 2하고 A의 0이 여기 이제 1하고 0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5하기 2죠? 5하기 2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네, 1, 0이 들어가면 여기서 값이 1, 0이 되면 선택선은 뭐가 돼요? 여기가 0, 0일 때 여기가 0, 1일 때 여기가 1, 0일 때 1, 1일 때니까 그럼 내가 1, 0이 들어갈 때는 여기 선택선은 여기에 되죠, 여기. 네? 여기에 대해서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억에 해당되는 게 뭐였습니까? 여기서 A의 0의 프라임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1이 나왔고 여기서 A의 0의 프라임 아닙니까? 0이 뭐 있어요, 이게? A의 0이 해당되는 값이 1 아닙니까? 1이니까 이 값은 제로가 되겠네. 여기서 1, 0이니까 1, 0이면은 이미 선택선은 뭡니까? 여기서 I의 2가 될 거 아닙니까? I의 2에 해당되는 값은 A의 0의 프라임 아니에요. A의 0에 해당되는 것이 1이니까 이 값은 최종적으로 0이 되겠죠. 0하고 1이 되니까 여기에서 나온 결과는 제로가 되겠죠. 식으로 풀지 않고 1, 0이 주어져 있으니까 차례대로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에서는 A의 0의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니은번에 해당되는 값은 뭡니까? 0입니다. 0. 앞에처럼 차례대로 이렇게 불대도 식을 가지고 풀어도 되지만 거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1, 0에서 나오는 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0일 때 선택선이 I의 2가 되니까 I의 2는 지금 뭡니까? A의 0의 반입니까? A의 0이 뭐니까 1이니까 바가 돼버리면 0이 돼서 AND 게이트로 만나니까 Q는 이제 제로가 출력되는 그런 경우죠.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10번 문제에서는 이제 PLA에 관련된 것들은 딱 한 번 시험 출제가 됐어요. 딱 한 번 시험 출제가 됐었는데 제 판단에서는 뭐냐 충분히 이후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개념을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F의 0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F의 1에 대한 것에 관한 그 시그마 그랬으니까 서머 오브 프로덕트죠. 이걸로 나타내져 있을 때 PLA를 구성하기 위한 곱의 항을 모두 쓰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저급 PLA는 최소 곱항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곱의 항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인버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인버터는 뭡니까?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낫이라고 생각하면 낫. 인버터는 낫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보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0, 1, 2, 5, 6이니까 0, 1, 2, 그 다음에 여기가 5, 6이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보면 이제 내가 할 때 F의 0에 대한 것을 F의 0에 대한 것에서 true일 때하고 false일 때, true일 때인데 true일 때는 1일 때만 가지고서 묶어주면 돼요. 1일 때만 가지고서. 1일 때만 가지고서 묶어보면은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만 하나는 또 이렇게 묶어도 되지만 이렇게 묶어도 되지만 또다시 하나 방법이 또 하나가 더 있죠. 이때는 묶을 때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도 되죠. 묶을 때.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서처럼 0의 1이니까 그럼 뭐냐면 B의 바의 C일 때나 B에서 C의 바일 때 요거는 이제 두 항이 다 필요한 거죠? 두 항이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실제적으로 이제 4개의 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도 이것은 먼저 고정되고 이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수를 다 표시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는 고정이 돼 있고 이런 방식으로 묶어버리면 A의 바에다가 C의 바일 거고 그렇지 않고 왜를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면 그럼 뭡니까? B의 바에 A의 바에 B의 바일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근데 이제 컴플리먼트 이제 true일 때가 있고 컴플리먼트가 있는데 컴플리먼트일 때는 이제 반대로 0을 가지고서 묶어주면 0을 가지고서 묶어주면은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때 같은 경우는 BC가 되고 이때는 뭡니까?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경우 만약에 이것 중에서 이걸 선택했으면 F의 제로는 뭡니까? 이렇게 나중에 출력을 해주면 돼요. 곱의 합하고 합의 곱 같이 생각하면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F의 0에 대한 것은 이건 이제 여기는 true니까 이때가 이제 F의 이쪽이 이제 F의 0일 거고 F의 여기가 뭡니까? 0의 바일 때죠. 그럼 이렇게 보면 되지. 예? 그럼 여기를 가지고 온다. 여기는 이제 F의 1일 거고 여기는 F의 1의 바일 때. 이때 같은 경우는 묶을 때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있겠네.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뭡니까? A의 바에 B죠? 여기가 뭐 BC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F의 바를 0을 가지고 묶었을 때는 0일 때는 이제 뭡니까? 이거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A의 바에 B의 바. 여기가 뭡니까? B의 바에 C. 여기가 뭐냐면 A에다가 A, B에다가 C의 바. 요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최적의 PLA를 최적의 PLA를 만들어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최적의 PLA. 예? 최적의 PLA를 만들라라는 얘기는 서로 공통되는 것이 있어서 항수를 최소화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뭐냐면 여기서 F의 0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항수가 공통되는 항은 제거하고 서로 다른 항만 가졌을 때. 서로 다른 항이니까 요거 되죠? 요거 되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얘도 F의 0도 true고 F의 1도 true라면은 공통되는 항이 하나도 없네. 그런가요? 여기하고 공통되는 항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3개하고 여기 3개니까 총 6개네요. 그 다음 여기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뭐냐면 이렇게 볼 때는
이거하고 이거가 공통되고 그다음에 여하고 여가 공통이네. 그다음에 이거 하나 항 있고. 그럼 요걸 공통으로 했으면 이제 요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아까 내가 여기 식에서 세 개 항인데 이걸로 간소화 될 수도 있고 이걸로 간소화 될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항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구나. 이거 네 개네, 항이. 이때 이제 네 개일 때 항이, 네 개일 때 항이 요 항하고 요건 이제 필요 없죠? 요 항 있죠? 요 항하고 요거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게. F의 바일 때 이렇게 비교해보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봐보죠. 이렇게 보면은 내가 BC 서로 공통되는 항이 있죠?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요거 있죠, 이렇게. 이게 F의 0에서는 F의 0은 컴플리먼트로 하고 F의 1은 true로 해서 보니까 항수가 있어요. 3개가 나오네. 항수가. 그래서 이 항수가 이게 있을 때 이 항하고 이 항하고 지금 뭡니까? 이 항하고 이 항만 가지고서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 항이죠. 이제 서로가 컴플리먼트였어요. 서로가 컴플리먼트였을 때는 항수가 하나, 둘, 이건 5개네요. 항수가. 그러니까 결론은 F의 0에 대해서 F의 1이 true일 때고 false일 때로 보니까 6가지, 4가지. F의 0을 컴플리먼트로 봤을 때는 F의 1하고 F의 1의 바로 봤을 때는 뭡니까? 3하고 4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F의 0은 바로 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F의 1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면 요 항으로 표현해서 보면 이렇게 항수가 3개 항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저 그 PLA 값을 구해라. 그랬을 때 3개 항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아까 요겁니다. 이거. 여기 항에서는 이 항에서는 지금 원래 뭡니까? 4개 항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4개 항이. 이렇게 간소화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간소화가 될 수도 있고 에? 이렇게 3개 간소화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간소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찾을 때 잘 찾아야 됩니다. 요건. 그래서 여기서는 항수가 4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소화가 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다 따져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내가 간단히 이제 PLA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제 참조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PLA로 참조를 해 나갈 때는 내가 이렇게 항수가 세 개 항이니까 하나, 둘, 셋. A가 들어가면 A가 있고 A가 보수가 될 때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A의 바에다가
A의 바에다가 B죠. A의 바에 B는 여기가 되고 여기죠. 그 다음 BC죠. BC. BC 되는 것은 여기죠. B하고 C.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때는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출력이 됐는데 지금 F일 때, F의 0일 때, 그다음 F의 1일 때, 이때는 여기가 뭡니까? 항상 표시인 때 보소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까 뭡니까? B하고 A의 여기만 빠지고죠. 여기는 이제 이거죠. 두 군데에서 이렇게 체크됩니다. 세 개 양이 다 필요하죠. 이거죠. 이걸 헤로도로 그렸을 때는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선택을 할 때 좀 이렇게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F의 0에 대해서는 F의 0이 아니니까 그릴 때 같은 항상 이때 같은 경우는 낫 게이트가 쓰잖아요. 낫 게이트가. 이런 방식이 아까 할 때는 컴플리먼트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얘가 이제 true입니다. true일 때. PLA로 요거를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 방식으로 회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가 입력이죠. 여기가 이제 입력이 되고 여기가 출력이죠. 출력이. 간소화될 항이 이제 이렇게 세 개란 말이에요. 세 개인데 그러면 이제 F의 0이나 1일 때인데 여기는 내가 보수화된 상태의 걸로 계산했고 여기는 뭡니까? 보수가 안 된 걸로 해서 짝을 지었지 않습니까? 회로를 그릴 때는 보수화될 때는 이런 방식으로 F1 같은 true니까 그대로 그리면 이렇게 선이 그대로 내면 됩니다. 자, 그럼 PLA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이것도 이제 일반 과정 할 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었던 그런 내용이긴 한데, (84) 2에바 1에바 코드를 BCD 코드로 변환해라. 84 2에바 1에바 코드를 이제 BCD로 변환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입력 비트를 A, B, CD로 하고 출력 비트를 WXY Z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W에 관한 식을 주었을 때 나머지 X, Y, Z에 대한 것들을 최적의 곱의 합, sum of product 형식으로 표현하시고 이런 얘기죠. 그럼 내가 84 2에바 1에바 코드하고 BCD 코드 간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걸 보셔야 되죠. 그래서 84 2에바 1에바 코드는 바가 있을 때는 값이 가중치가 빼지는 거라고 그랬죠. 바가 있을 때는 가중치를 빼는 거고 바가 아닌 것은 브루스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0일 때는 0에 0에 0이 아닙니까? 이제 1일 때는 뭡니까? 0에 1에 1에 1인데 여기가 뭡니까? 4죠?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한번 여기를 봐봅시다. 입력에 대한 걸로 봐봐요. 한번. 이게 84 2에바 1에바 코드에서는 여기가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뭡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가 되고
4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에 1에 0에 0이니까 4고. 5일 때는 뭡니까? 1, 0, 1, 1이니까. 여기가 8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거는 5가 되겠죠? 6일 때는 여기는 8이 되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6입니다. 7일 때는 여기는 8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8일 때는 8만 그대로 쓰면 되고 9일 때는 뭡니까? 8이고 4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진리표를 8421바 코드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러면 이제 BCD 코드일 때는 말 그대로 뭡니까? 0은 0 뭡니까? 0, 0, 0, 0 이렇게 보고 BCD 코드는 사실은 8421 코드라고 되겠네요. 8421 코드. BCD 코드는 8421 코드랑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뭐냐? 842에바 1에바 코드를 8421 코드로 변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0에 0에 1일 때 1, 0에 0에 1에 0일 때 2, 0에 0에 1에 1일 때 3. 이거는 842바 코드로 쭉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 중에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 입력에 가서 don't care인 것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don't care인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don't care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럼 내가 입력 변수가 4개가 있으니까 총 16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16개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을 항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16개 중에서 4개 변수인데 0부터서 15까지 나온 거예요. 0기까지 9까지가 있으니까 don't care가 되는 것은 6가지 있어요. 6가지 찾으니까 0이 있죠. 그 다음에 1 있습니까? 1? 1 없죠? 그 다음에 2도 없죠? 2도 없고, 그 다음에 3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4 있죠? 4, 5, 6, 7 다 있죠? 그 다음에 8 있죠? 8, 9 있죠? 8, 9. 그러면 8, 9, 10, 10도 있고, 11 있죠? 12. 12가 없고, 그 다음에 12, 13 없고, 14 없고, 이거겠죠? 그럼 지금 현재 don't care에 해당되는 건 1, 2, 3에다가 12, 13, 14 이거죠. 그래서 0부터서 15까지 중에서 빠져 있는 것들만 이렇게 don't care로 찾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W부터서 X, Y, Z까지 구해 나가려면 그럼 이제 don't care가 1, 2, 3이니까 1, 2, 3 그 다음에 12, 13, 14 얘가 don't care겠죠? 그러면 이제 W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W는 지금 뭡니까? 제로가 있고 여기가 11이 있죠, 11. 11이 있는데 이 11이 앞에 입력은 뭡니까? 100, 100이 이제 8이죠? 요거는 8이고 15죠? 8이고 15. 8하고 15에서 이거 돈 듣게 하면 되게 한번 해보세요. 8하고 15에서 1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 있는 것만 묶으면 되니까 여기가 1 있고 여기가 1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 묶으면 되고 이렇게 하나 묶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묶은 것은 뭡니까? AB죠, AB. AB가 되고,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A에다가 C에 바에 D에 바. 이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이 조건에 관한 식은 여기서 문제를 준 거죠, 여기서. W는 이 식이다. W는 여기에 되니까 나머지 X, Y, Z를 구해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을 겁니까?
그럼 이제 x에 대한 것을 구하면 don't care에 해당되는 거 6가지를 표시해주고 그럼 여기서 이제 1이 해당되는 거 4개 있죠, 4개. 이렇게 4개 있죠? 여기 4개인데 여기가 4. 4에서 있고, 그 다음에 얘가 11. 얘 11. 그 다음에 여기가 10. 그 다음에 9. 여기네. 여기서는 뭡니까? 이게 4고 여기가 11, 10. 그 다음에 9. 그러니까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11, 10하고 9. 이거죠. 그럼 이때 같은 경우 묶어 나갈 때 이렇게 하나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 묶는 것은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뭡니까? B의 바에 여기가 B의 바에다가 C고 여기가 B의 바에다가 얘가 D가 되고 얘가 뭐냐면 B에다가 C의 바, D의 바죠.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이 뭐냐면 B의 바에 C 플러스 B의 바에 D 플러스 B에다가 C의 바에 D의 바. 이게 나오죠. 자, Y도 봅시다. 자, don't care 표시하고 이때는 이제 여기 뭡니까? 2개죠. 여기 2개하고 여기 2개 있죠? 얘가 뭡니까? 얘가 6, 얘가 5, 얘가 10, 여기가 9, 5, 6, 9, 10 이거죠. 여기가 돼버리니까 이거네, 그래. 여기서 이렇게 하나 묶여버리고 이렇게 하나 묶여버리니까 바로 Y에 관한 것은 C의 바에 D 플러스 C에다가 D의 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돼버리네. 여기서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얘는 7, 여기가 5, 얘가 11, 얘가 9, 15. 7, 5, 11, 11이 여기 9, 15 이거네. 근데 여기니까 이렇게 묶으니까 이렇게 여기 묶어주니까
바로 Z는 이제 T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11번까지가 조합 논리 회로에 관련된 것이고, 이제 12번부터가 순수 논리 회로입니다. 요것에 관한 것은 시는 갖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순수 논리 회로는 2018년하고 2019년도 기출문제 있는데, 2018년도는 뒤에 나와 있고 책 뒤에, 2019년은 프린트로 봐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잠깐 쉬었다 봅시다.